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욕구는 영어로 하면 need나 want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죠. 근데 그 두 가지 단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need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need는 꼭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결핍되었거나 또 모자라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바로 이제 need,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그네가 물을 마시고 싶다. 정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다. 이거는 생존하고 연결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증이 해소된 후에 내가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다. 내지는 카푸치노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원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정말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욕구라고 보고, 그런 욕구들을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제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메슬로우는요, 5단계로 욕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라밋형의, 우리가 이렇게 피라밋형의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맨 마지막 단계,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는 특징을 본다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 생리적인 욕구 여러분들 뭐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은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적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결핍 상태가 어떤 것이냐? 결핍 상태는요, 배고픔이에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배고프죠? 그래서 우리가 한 끼만 굶으면 벌써 다음 끼에는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라는 우리나라 옛 그런 속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될 것들이 바로 생리적 욕구다 하는 거예요. 이 생리적 욕구에는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증도 있고 성적인 좌절,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도 바로 이 생리적 욕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피로나 질병, 이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 결핍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족 상태는 어떤 것이냐?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 충족 상태는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편안해지시죠. 그리고 잠을 잘 자고 나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생리적 욕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의 만족감.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굉장히 포만감 이렇게 오시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생리적 욕구의 충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만족감. 이제 이런 거 성적인 것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잘 영양적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고 또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 바로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래 단계, 요 단계에 속하는 우리가 욕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특징은 뭐가 있느냐? 모든 개인이 이제 확실하고 잘 정돈되고 조직화되고 예측할 수 있는, 여기 예측할 수 있는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간다면 되게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보다 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안전하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도 잘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일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뭐 공부도 하거나, 예.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책상 치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욕구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결핍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바로 주거의 결핍이 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잃고, 뭐 전쟁이나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잃고 아이를 안고 막 짐을 이렇게 지고는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당장 어디에서 폭탄이 떨어질지, 또한 땅에 뭐 지진이 나서 막 온 사방 무너질지, 이런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안전한 곳에 거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주거의 결핍 상태, 이런 상태를 있을 때 바로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재정적 결핍, 통장에 돈이 없고 또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오늘 어디를 뭐 서울을 갔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당장 없어요. 그러면 저 만나는 사람이 과연 밥을 뭘 먹자고 할까? 또 그쵸? 차는 어떤 걸 마시자고 할까? 또 어디를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막 불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불안하게 되고, 뭔가를 갈구하게 되고, 두려움도 있고, 강박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의 결핍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충족 상태는 어떤 것이냐? 안락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죠. 안전을 찾고, 균형을 갖게 되고, 평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서도 안전된 직업에서 갖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이 바로 안전의 욕구에 따른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욕구는 뭐냐? 소속의 욕구예요.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의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욕구입니다. 나는 친구들하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친구들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때로는 이제 그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소속되어 있는 또래 친구들이 좀 학교에서 부적응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 팀에, 그 또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또래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 부적응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딘가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게 바로 이 소속의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소속의 욕구를 못 갖췄을 때, 내가 못 가졌을 때, 내가 어딘가 소속되지 못했을 때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허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어떤 가치를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 자, 그러면 충족된 상태는 어떤 것이냐? 소속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요,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하는 거예요. 야, 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자존감.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죠. 바로 이 자존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핍 상태는 어떤 거예요? 무능력한 감정이에요. 열등감, 자기 비하. 나는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해? 나는 바로 죽어야 될 것 같아. 바로 이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족 상태는 어떤 것이냐? 자신이 있어요. 막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내가 먼저 나서서 막 뭔가를 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승리감도 갖고
네, 긍정적 자아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도 갖고 성취감도 갖게 되고 독립과 자유로운 이런 모든 긍정적인 상태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충족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예, 정말 뭐 세계에 몇 대 성인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자아 실현의 욕구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상학적인, 예, 그런 얘기죠. 네, 이게 결핍이 됐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 자, 소외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권태롭고, 네, 일상적인 생활 한정된 활동, 뭐 이런 것에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충족 상태. 예, 이거는 건강한 호기심이에요. 예,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예, 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 네, 정상에서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가능성의 실현도 하게 되고, 즐겁게 일하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네, 이런 창조적인 생활, 그 다음에 깊은 통찰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욕구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욕구를 쭉 봤습니다. 5가지 단계. 매슬로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욕구는요. 어떻게 보면 3가지의 특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욕구 충족이 실패됐을 때 그때는 역기능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욕구를 충족했을 때는 그 역기능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셋째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옮겨간다. 예, 이렇게 우리가 욕구의 어떤 특징을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를 우리가 5단계 봤는데 이 욕구와 그러면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를 보고 우리가 사회복지학에 시사하는 점은 그럼 뭘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여기 밑에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볼 수 있죠? 이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위쪽의 욕구로 사람들의 욕구는, 예, 자꾸 옮겨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를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어떤 나라는 뭐 이 위쪽에 뭐 소속의 욕구나 뭐 자존감의 욕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은 수준의, 예, 서비스겠어요? 자, 바로 이 위쪽에 지금 나중에 말한 그런 서비스들이 되겠죠. 자, 3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회복지에 시사해주는 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